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상승 랠리를 마냥 들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상승장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 배당주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미국 배당주 ETF의 3개월 성과를 리뷰해보고 관심 가져 보실 만한 미국 배당 성장주 ETF 3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쓰는 다양한 전략 중에 바벨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기구 중 하나인 그 바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이 없습니다. 즉 주식형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중간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ETF를 예로 들면 S&P 500이나 VTI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한쪽에는 변동성은 높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ETF, 또 다른 한쪽에는 기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지수 대비 높은 하락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ETF들을 가져가시는 것을 바벨 전략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고위험군 ETF들에는 팡플러스 ETF나 2차전지 ETF, 전기차 ETF들이 있을 거고요. 극단적으로 고위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배 레버리지 ETF들도 이 바벨 전략의 고위험군에 속할 수가 있겠죠. 반대쪽에 속할 수 있는 ETF들은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나 QUAL, RAPR, MOAT 그리고 미국 배당주 ETF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S&P 500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에게 바벨 전략은 딱히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테마 ETF인 분들 중에 지금 시장 올라가는 게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렇다고 언제 올지 모르는 조정을 기다린다고 현금 비중을 마냥 늘려놓기도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바벨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오른 테마 ETF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이쪽 ETF의 비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테마 ETF는 그대로 두시되 향후 신규 매수분에 대해서만 이쪽 ETF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바벨의 또 다른 한쪽으로 다양한 ETF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배당주 ETF입니다. ETF.com에서 검색한 결과인데 고배당주 ETF와 배당 성장주 ETF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해서 배당주 ETF가 무려 149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운용사들이 ETF를 그냥 만들진 않습니다. 시장에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야만 그때서야 ETF를 출시를 하는데, 미국에 배당주 ETF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는 배당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라고 하면 배당이든 성장이든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배당주 투자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물론 원금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했을 때 안정적인 배당은 물론이고 자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국내 상장 기업들도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배당주 투자라고 하면 미국 배당주 ETF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 3개월 배당주 ETF들 성과가 썩 좋진 않습니다. 배당주 ETF들은 마켓 타이밍을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르면 사실 부담은 되죠. 순자산 기준으로 대표 배당주 ETF들을 정리한 건데 연초 이후 성과는요, S&P 500이나 나스닥 대비해서 크게 뒤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낸 배당주 ETF들도 있고요. 그런데 3개월 성과를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S&P 500 ETF인 스파이가 7.2%가 올랐는데 배당주 ETF들은 5%대의 성과를 기록한 ETF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특히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100, QQQ와 비교를 하면 성과 차이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고배당주 ETF인 VYM과 S&P 500인 스파이의 스타일을 비교를 해보면 스파이가 성장주 비중이 높죠. 이런 스타일의 차이가 결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VYM과 스파이의 성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연초 이후 VYM과 스파이의 누적 성과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5월까지는 가치주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다시 성장주의 시간이 찾아오면서 VYM은 꺾이고 스파이는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배당주 ETF도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딱 이쪽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3개월을 쉬고 있으니까 배당주 ETF들 신규 진입 시점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배당주 ETF들 3개월 성과를 비교해보면 수익률 차이가 제법 납니다. 성과가 좋은 것들은 이제 살구색,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것들은 하늘색으로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 성과가 좋은 것은 5%대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반대로 성과가 부진한 것은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ETF들도 있습니다. ETF 하나하나의 성과를 분석해 드리긴 어렵고요.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고배당주 ETF보다는 배당 성장주 ETF들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최근 3개월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었는데 스타일 분류상 가치주 비중이 적은 배당 성장주들이 성과가 더 좋았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배당주 ETF들이 부진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최근 3개월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 비중이 높은 ETF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3번은 1번이랑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배당 성장주 ETF들보다 고배당주 ETF의 에너지 섹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바벨 전략의 일환으로 배당주 ETF에 관심을 가진다면 고배당주 ETF보다는 배당 성장주 ETF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배당주 ETF에는 전통적인 고배당주 섹터인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 비중이 높은데 이쪽 섹터들이 변동성이 크고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죠. 실제 대표 고배당주 ETF인 스파이D는요, S&P 500보다도 변동성이 큽니다. 배당 성장주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배당을 늘려온 기간이 1년에서 2년이 아니라 5년, 길게는 25년, 심지어 30년 연속 배당을 증액한 기업들로만 구성된 배당 성장 인덱스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매년 배당금을 늘렸다라는 이야기는 그 기업은 외부 변수에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땅 파서 배당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늘려줄 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단순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배당 삭감의 우려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배당 성장주들은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도 크지가 않습니다. 배당 성장주가 고배당주 대비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절대 배당 수익률은 고배당주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하락장에서도 뛰어난 하락 방역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배당 성장주의 특징입니다. 미국 대표 배당 성장주 ETF라고 하면 VIG, SCHD, DGRO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용 전략을 고려한 추천할 순서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순자산 규모 순으로 상위 3개를 꼽아 본 것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 NOVL도 굉장히 유명한 배당 성장주 ETF 중에 하나입니다. S&P 500 편입 기업 중 무려 25년 연속 배당을 증액한 기업들로만 구성된 ETF이고요. DGRW는 배당 성장주의 성격도 같지만 퀄리티 ETF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IG, SCHD, DGRO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VIG는 10년 연속 배당을 증액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SCHD는 10년 연속 배당을 증액한 기업들 중에 현금 흐름, ROE, 배당 성장률 같은 정량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퀄리티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가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GRO 같은 경우는 VIG와 SCHD가 배당 성장의 기준을 10년으로 잡고 있는 반면에 DGRO는 5년 연속으로 잡고 있습니다. 5년 연속 배당을 증액한 기업들 중에 배당 성향이 75% 미만인 종목들에만 투자를 합니다. 섹터별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고배당주 ETF들이 에너지 섹터 비중이 높은 반면에 배당 성장주 ETF들은 에너지 섹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죠. 경기 등락에 따라서 배당을 많이 줬다가 또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배당을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것은 맞습니다만 배당 성장주는 또 아닌 거죠. 세 ETF 모두 리츠를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 비중은 0입니다.
DGRO가 VIG와 SCHD와 비교하면 IT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배당 성장의 기준을 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기업들이 배당을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배당 성장의 기준을 길게 잡을수록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IT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배당 성장주들이 하락 방어력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실제로 하락 방어력이 높은지를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업 캡처 레이쇼와 다운 캡처 레이쇼인데요. 업 캡처 레이쇼가 87이라는 것은 S&P 500이 100이 오를 때 VIG는 87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다운 캡처 레이쇼가 83이라는 것은 S&P 500이 100이 빠질 때 VIG는 83밖에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를 때는 덜 오르지만 빠질 때도 확실히 덜 빠짐으로써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배당 성장주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배당주 ETF 관련해서는 과거에 올린 영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관심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